6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오늘 사법부 자체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건지 원론적인 발언인지 주목됩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재판 거래 파문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감안해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들어 결정하겠다는 기존 답변과는 분위기나 결이 확 다른 답변입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고발, 수사 의뢰 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부 자체 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고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고 열어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법원노조는 형사고발을 할 경우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결론을 집중 비판하며 법원의 형사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형사고발이든 수사의뢰든 실질적인 신속한 수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노조는 단식 농성 외에도 각급 법원별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법원 촛불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사고발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검찰 고발이냐 법원 내 해결이냐 법원 내 안에서도 의견과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번 재판거래 파문 사태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어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특별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차성한 판사가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에 진정서를 냈다는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차성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양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 재산 뒷조사까지 당한 판사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유엔 특별인권보고관 진정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차성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법원장 다수가 수사 의뢰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참담한 마음으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차성한 판사는 그러면서 진정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해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차성한, 한국의 판사다. 저는 가장 심한 사찰을 당한 판사 중 한 명이라는 게 차성한 판사의 자기 소개입니다. 차성한 판사는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의혹, 재판거래 파문까지 경과와 사실을 담담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급심의 많은 젊은 판사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3차 조사를 시행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형사상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원장 등 영향력이 큰 고위 법관은 수사 의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작금의 현실을 조목조목 적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차성한 판사의 요청 사항. 저는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1, 2주 내에 한국을 긴급히 방문하여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객관적 의견을 사법부, 검찰 등에게 서신 등의 형태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섬진강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용택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보낸 지난 몇 개월은 어디다 마음 둘 데 없어 몹시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좀 많이 뜬금없지만
재판거래 파문 차성한 판사의 유엔 인권 특별 권고관 긴급 진정 글을 보고 김용택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현직 대한민국 판사가 이영만리 타국 미국 뉴욕의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에게 한국 사법행정권은 심각한 후진성을 지니고 있다며 선진 외국 사례나 유엔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작금의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내달라는 진정.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특별 진정. 방법의 적정성이나 실익에 대해선 논하거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두 마음이라는 식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 안에서 이번 파문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이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일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게 법원 판단인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참여연대 등이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을 관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서울 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자체 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를 정한 뒤 특정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기소된 22명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유권자의식을 검찰과 일부 수구적인 재판부는 믿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정당한 선거 참여를 너무나 억제고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등 설치 금지 조항, 확성장치 등 사용 제한 조항, 문서 배부, 게시 등 금지 조항, 집회 제한 조항 등이 위헌 심판 제청, 신청 대상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문구도 너무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전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양립하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 헌법재판소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예, 김부선 씨는 2010년경부터 유명 정치인과 잠자리까지 하면서 1년 이상 만나왔다는 스캔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에 사는 가짜 총각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글을 제기하면서 네. 유명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네. 당시에는 김부선 씨가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네. 해프닝으로 끝났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게 이게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네.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은 사진 그리고 카톡 등을 공개하면서 네. 둘이 연인 관계다.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 일부가 이재명은 사퇴해라라는 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실검에 1위까지 등장하는 등 네.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은 당연히 사실 무근이다겠네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다. 네. 그렇지만은 양육비 소송을 상담했고 그런 변호인과 네. 그리고 의뢰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뭐 김부선 씨가 2010년 뭐 처음으로 동갑내기 총각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나는 동갑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팩트를 체크하며 네.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네. 있습니다. 뭐 들어보시기에 어느 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요? 남방열사라고 불리는 김부선 씨의 그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을 뭐 고려해 본다고 그러면은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어떤 압박을 했다고 해서 뭐 있는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뭐 없는 사실이 있다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부선 씨가 네. 스캔들의 당사자로서 지목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다, 뭐 아니다 이런 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로 보이고요. 네. 뭐 결국 진위에 대한 뭐 뚜렷한 증거가 없이 뭐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뭐 이런 의혹이 허위라면은 나중에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당선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선과 무관하게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선거가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더 큰 진흙탕 싸움이나 이전 투구되기 전에 김부선 씨가 좀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가 오늘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네. 법무부 공청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가 네. 됐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위원장인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민께 널리 알리고 네. 학계 또 실무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알기 쉬운 민법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건가요? 네, 일단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려운 한자나 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또 일본식 표현이 많은데요. 이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할 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서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문장 표현들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을 하는 등 네. 법률 소비자이자 또 당사자이기도 한 국민들에게 이 민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법무부의 구상입니다. 네. 네, 법무부 민법 개정 방향 들어보니까 저희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 법무부에서 고치겠다고 예시를 든 주요 내용을 보고 저도 네. 솔직히 좀 약간 놀랐는데요. 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들입니다. 네. 어려운 한자어 사례로 맨 위에 혜택, 최고, 통정 등의 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희 법률방송 보도 내용을 좀 함께 보시죠. 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해태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통정입니다. 오늘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 조합 최고라는 단어입니다. 신세하기 보시는 것처럼 혜택, 최고, 통정 등 법무부가 주요 개정 대상 용어로 뽑은 용어 상당 부분이 법률방송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에서 순화 대상 용어로 보도한 표현들입니다. 네. 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 검사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법을 잘 알아야 국민들이 아마 억울함이 없으실 거고 네. 그렇게 되자면 쉽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라는 프로그램이 네. 그런 역할을 해줄 뭐 생각하는 거랑 보는 눈이 비슷하네요. 네, 그런 것 같죠. 그 밖에도 저희 법률방송이 나름대로 좀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던 법률 용어인 놈놈놈 시리즈, 상린자, 표의자, 목리자도 모두 주요 개정 네. 대상 용어에 포함이 됐습니다. 상린자는 서로 이웃하는 사람, 또 표의자는 의사 표시자, 목리자는 이용자라는 뜻입니다. 네. 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공청회 오늘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민법 전체 조문은 1조부터 1118조까지 우리 법 네. 가운데 가장 방대한 규모인데요. 네. 이 가운데 총칙편 187개, 물권편 190개, 채권편 401개, 또 가족편 328개 등 모두 1106개의 조문이 정비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 1958년 민법 제정 60년 만에 민법을 거의 통째로 뜯어고치는 말 그대로 대수술이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모아진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네, 뭐 알기 쉬운 민법 개정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집회를 엽니다.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내놓는 것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이후 2년 만입니다.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한국공법학회가 오늘 서울 사법부의 독립성 및 민주성 확보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시대 변화에 따른 법원 독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외교통상부가 독도 관련 현안과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4일간 실시하는 독도 탐방 워크숍 신청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받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국형사법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제7회 한국형사학 대회가 16일 오후 서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6월 8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